이렇게 어? 이렇게 실제 강의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내 강의를 이렇게 줄줄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근데 만약 여러분 이걸 프레임으로 쪼갠다면 아까 제가 서론 1, 서론 2, 서론 3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도대체 서론 1, 서론 2, 서론 3을 어떻게 쪼갤지 한번 잠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서론 1, 2, 3을 어떻게 쪼개지? 음, 내가 겪었던 일이나 그런 것들을 어, 그렇죠. 얘기 소통할. 강의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실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트레이닝 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자꾸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쪼개고 프레임을 잡는 법을 잘 못해서 자기가 원래 하던 스타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생각을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부담 없이. 자, 이거를 어떻게 분류하고 쪼갤까? 그래서 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주제.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간과의 기법. 1. 경청. 2. 칭찬. 3. 배려.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감사도 없고 뭐 예의도 어디 가고 선물하기도 어디 가고 옷잘 입기도 다 어디 갔어요. 왜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이거 알려주세요. 왜 어디 갔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강의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지식 전달, 물론 지식 전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강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변화를 시켜주려고 하는 강의예요. 대학교에서 이론을 가르치는 강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화를 시켜서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나도 정현 대표님처럼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돈을 내고 정현 대표님한테 그걸 같이 챌린지를 하든 박민서 대표님 블로그 들었더니 나 해보고 싶어. 같이 챌린지 하든 한미정 대표님 강의를 듣고 감사기를 같이 쓰려고 하든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구매 전환, 내 물건을 사든지 나와 뭔가 동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걸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내 머릿속에 이렇게 막연하게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로는 그 이후로 안 이어져요, 생각이. 뭐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도움이 될까?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게 있을까? 뭔가 나한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설명만 줄줄이 이론처럼 이야기하면 생각이 거기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게 소주제 1, 경청, 소주제 2, 칭찬, 소주제 3, 배려인데 자, 여러분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왜?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열리고 배려받는 느낌을 갖습니다. 경청하는 방법은 여기서 핵심 메시지가 나와요. 첫 번째, 눈으로 경청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딴 데 보거나 뭐 이렇게 저는 이거 할 때는 이렇게 시켜요. 둘이 마주보게 시키고 나서 대화 주제를 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갔던 맛집 중에 제일 맛있던 데 동네 맛집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 자, 지신 분, 이기신 분이 먼저 이야기하는데 가위바위보 지신 분은 이기신 분 이야기할 때 눈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데 바라보면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직접 시켜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고개 끄덕이면서 듣잖아요. 이거를 직접 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있지만 사실 실제 이걸 알고 하는데도 경청할 이렇게 말하는데 나를 안 보고 다른 데 보면 기분이 좀 진짜 나빠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경청은 눈으로 경청해야 된다. 그래? 바라보면서 들어야 되구나. 고개를 끄덕여야 된다. 왜? 적으면서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주면 실제 강의장에서 이런 걸 하면은 사람들이 두 번째 칭찬 강의할 때 이거를 적으면서 들으려는 사람들이 생겨요. 제가 강의할 때 고개를 끄덕여주고 저를 바라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 할 때 이거 인간과의 기법 할 때 첫 번째 경청으로 넣는 게 내용도 좋지만 이걸 강의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내가 두 번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저를 경청을 해주더라고요. 이건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변화가 벌써 생긴 거예요. 아, 자, 핵심 메시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소주제
밑에 핵심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스마트 제시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그 행동의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볼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하는 대로 따라 주시면 돼요. 우리 지금 강의 들으면 저한테 지금 한 번에 같이 동시에 행동해 주세요. 저에게 예의를 지켜 주세요. 자, 예의를 갑자기 지켜. 당황스럽죠. 이게 예의가 고개를 끄덕여야 예의인지 화면을 켜야 예의인지 가만히 정자세로 들어야 예의인지 뭐가 예의인지를 모르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배려해 주세요. 시작. 뭐가 배려인지 다 달라요. 나오는 게.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눈으로 저를 경청해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 이야기 할 때 긍정이 되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긍정이 되시나요? 자, 이 네, 차이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강사가 핵심 메시지는 그거야 돼요. 내가 전달했을 때 듣는 사람들 20명이 들으면 20명 머릿속에 내가 이걸 지시를 했을 때 똑같은 행동이 나와야 돼요. 뭐냐? 모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청중의 변화를 일으킬 때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로 제품을 팔 때도 청중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는데 강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칭찬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칭찬이 중요합니다. 칭찬은 왜요? 해서 뭐 이제 첫 번째 저는 그걸 보여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방송국에서 칭찬 테스트 했던 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칭찬이 왜 중요한지 한번 알려준 다음에 핵심 메시지 들어갑니다. 왜? 이미 내가 중요한 거 알고 있더라도 한 번 더 사람들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전체 강의라면 우리가 했던 서론이에요. 서론의 가장 큰 목적은 본론은 빨리 듣고 싶게끔 만드는 거다. 근데 소주제와 핵심 메시지 사이에 아까 여기 들어갔죠. 이거예요. 이 중요성. 이게 뭐냐면 이 중요성을 알려줌으로써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칭찬 다음에 저는 영상 하나 칭찬 관련 영상 보여주고 내용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제3자 칭찬하기, 구체적으로 하기, 증거를 대기. 모호한가요? 모호하지 않은가요? 모호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해되죠? 세 번째 배려. 자, 모호하지 않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3자 칭찬, 구체적으로 하기, 증거를 대기. 핵심 메시지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내용을 전달할 때 이론이나 설명이 아니라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뭐로 설명해 준다고요? 사례. 사례. 자, 여러분, 배려는 정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따뜻하게 느끼고 부담 없이 연락하고 찾고 싶은 마음에 드는 게 배려인데 배려에 대한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보여줘요. 그럼 사람들이 중요성을 알려준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제 설명을 해줘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배려의 첫 번째는 여러분 5분 일찍 나가기입니다. 두 번째는 젓가락 놓아주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젓가락 놓아주기라고 했을 때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대전에 있는 그 우송대학교에서 같이 그 대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최고 그 학장님께서는 그 국가 이제 정책 관련해서도 하시는 분이고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50대 후반이었어요. 그때 이게 한 5년 전쯤, 5년도 좀 넘었구나. 그런데 교수진 몇 분, 그리고 지역사에 있는 몇 분이 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회의하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그 우송대 후문 쪽으로 공연 많이 하는 그 우송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후문 쪽으로 나가면 기와집이 멋있게 된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김치찌개 전문점이에요. 묵은지 김치찌개. 그래서 방이 딱 돼 있는데 옛날 테이블이 딱 나오고 김치찌개를 진짜 맛있게 해서 주는데 테이블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또 마침 그 학장님께서 제 앞에 앉으셔서 제가 숟가락 젓가락을 놓아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수저통을 뺏어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놓아드릴게 했더니 수저통을 딱 뺐더니 그분이 그 수저와 젓가락을 그때 조교도 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다 놔주는 거예요. 그때 한 11분 정도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걸 다 놔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 저분하고는 내가 프로젝트 같이 해도 믿고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분의 명성을 알고 이런 게 있었지만 제가 그분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열린 거는 그 행동 하나로 그냥 마음이 딱 열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조금 진짜 어디 좀 나이가 어려요. 근데 그 친구가 밥 먹는데 예를 들면 친구의 아들이나 딸이에요. 근데 만났는데 딱 하는데 수저통 들더니 엄마 친구들한테 수저젓가락 다 놔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행동 하나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우리 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정말 노력하고 배려하고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 젓가락 놓아주는 거 행동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 마음을 일순간에 사로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갔을 때 여러분의 어린 분들하고 만났을 때 그걸 해줬을 때 상대방은 어떤 걸 느낄까요? 정말 배려받는 느낌 느끼죠. 이제 어디 가서 식사할 때 수저통 뺏기지 마세요. 먼저 가서 수저하고 젓가락 놔주세요. 그 행동 하나만 딱 해도 상대방들이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멋진 향기 있는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 얘기 어땠나요? 실제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배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보다 젓가락 놓아주기 이거 하나를 가지고 맞는데 그냥 문장으로 젓가락 놓아주기 했을 때 이게 뭐야 했는데 사례를 들어보니까 정말 다르게 다가오죠. 그리고 해보고 싶잖아요. 자, 이렇게 단순한 것들을 이렇게 사례 가지고 이해할 때 특별한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말 끊지 않기 너무 많이 쉬운 말이잖아요. 근데 말 끊지 않기가 너무 중요한 게 제가 최근에 말을 습관적으로 끊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말 끊는 걸 몰라서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나중에 얘기 안 하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제가 했어요. 말 끊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나이가 저보다 10살 정도는 많아요. 근데 제가 너무 그러니까 전체 회의 분위기가 그 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얘기하는데 늘 말 끊고 하니까 내가 뭐를 못하겠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은데 뭐를 갖고 하면 좋냐면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영상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넣어줘도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럴 때 공감하시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 메시지 전달할 때는 뭐를 중심으로 전달해라? 사례 가지고 전달해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눈으로 경청하기, 고개 끄덕이기, 적기를 열심히 하면 뭐가 잘 돼요? 경청이 잘 되죠. 제3자에게 칭찬하기,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증거를 대서 칭찬하기 잘하면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돼요. 5분 일찍 나가기, 젓가락 놓아주기, 말 끊지 않기 잘하면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세 개를 하면 우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경청, 칭찬, 배려를 잘하면 뭐 잘하는 사람이 돼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 강의 안을 이렇게 단계별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걸 가지고 90분 만에 강의 다 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 것들을 밑에 핵심 메시지를 넣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거는 그럼 강의가 어떻게 강의해요라고 하면 버려야죠. 강의안을 시리즈로 만들 수도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내 강의할 때 이 틀 안에 이 굵직굵직한 걸 다 넣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청, 칭찬, 배려 이걸 다 넣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밑에 핵심 메시지를 짝에서 넣다 보면은 이걸 가지고도 강의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이런 큰 걸 가지고 시간을 다 쓴다는 거죠. 때로는 감사 하나 가지고 2시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가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칭찬 하나 가지고도 2시간 강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미정 대표님 감사일기 쓸 때도 강의 내용 잡을 때 이거를 어떻게 잡을지 고민을 한번 잘 해보시면 오늘 여기에서 힌트가 나올 것 같아요. 좀 이해되셨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하는 거에서 좀 궁금하신 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어,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자,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여행 돈 없어도 돈 워리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설명했고 첫 번째 이렇게 이 세 개 중에 첫 번째 거 설명을 드려요. 다시 보여주고 나서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이제 여기에서 해줍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쭉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얼리버드 이용하라. 이거 다음에 이제 얼리버드 이용하라는 사례로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 본인이 직접 알아본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리버드 이용한 거 차이가 얼마 이만큼을 나더라. 똑같은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저가 항공 이용하라 또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 차이. 그 다음 또 뭐예요? 예.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해서 땡처리 이용하라 설명해 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명언 이걸 하나 해주면서 그 다음 거로 나가기 전 자, 첫 번째 거 할 때 중요성 핵심 메시지 1, 2, 3 그 다음에 마무리 전에는 제가 이 중요성과 마무리 두 개를 뺐어요. 가운데 이것만 넣으라고 했어요. 왜? 이것까지 넣으면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걸 넣은 이유는 박미서 대표님이 제가 드린 교환해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서 중요성, 이 중요성은 여기에 보면 소주제 1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핵심 메시지 여기에 1, 2, 3 들어가죠. 또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 2, 3이 세 개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무리. 마무리 아까 했던 거 뒤에 격언 이런 말로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에서 사실은 위에다 핵심 메시지 위에 중요성 끝나고 마무리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까지 넣으면 이 그림 자체가 눈에 딱 안 익을까 봐 이렇게만 했는데 사실은 요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성과 마무리 설명을 어떤 때는 빼놓고 가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집어넣었어요. 요렇게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사례는 제가 이걸 보여드릴까 안 드릴까 하다가 어떻든 제가 피드백을 한번 드린 건데 우리 웰센트 계시는 분이기도 한데 그냥 어떻든 공유했으니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우리도 대부분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간관계 기법에서 우리가 소주제를 아까 소주제 말씀드렸죠. 소주제. 근데 우리가 소주제랑 핵심 메시지 구별 못하고 이렇게 쭉 나열하듯이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키워드 중심으로, 메시지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이제 시강을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좋은 내용을 조금만 프레임만 씌우면 훨씬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했던 건데 이제 이런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자료들을 끄집어 내온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세요. 이런 것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프레임으로 씌웠을 때 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한 시간 그때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강의를 했던 건데 이거를 이렇게 만약에 구조화를 시켰다면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강의 구조화 시키면 강의할 때 전달할 때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박미서 우리 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게 있어서 그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벌써 본론을 여기에다 집어 넣으니까 이게 이제 서론 고치고 신뢰감, 내용에 대한 거, 퀴즈, 나쁜 사례, 좋은 사례, 내용 쭉 하고 자, 이게 본론 첫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좀 바꿨어요. 이 본론 첫 화면인데 제목,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핵심 메시지 1. 공유가 안 되었어요.
이미 안 됐어. 네. 잠깐만요. 공유해 드릴게요. 음, 음. 자, 제목에서 이렇게 하고 신뢰감, 내용, 퀴즈, 에, 나쁜 사례, 좋은 사례 쭉 하고 이게 본론 첫 화면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목. 이게 소주제 1. 이게 뭐예요? 핵심 메시지. 소주제 2. 핵심 메시지 3개. 소주제 3. 핵심 메시지 3개. 요거 하나만 짜놔도 내 강의가 그다음부터 준비하기가 실제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준비하기가 편해요. 오늘은 이거 하나만 갖고 해도 돼요. 오늘은 이것만 해도 되고 그럼 나중에 이 부분이 안 막히면 이 부분만 가지고 검색하고 자료 모아서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이 프레임을 안 짜놓잖아요. 그럼 그냥 막 나열하듯이 강의하면 왔다 갔다 하고 이것도 넣었다 이걸 PPT가 막 밑에서 저 위에까지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데 요거를 제가 물론 이제 이걸 보면서 일단 이것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편해질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바꿨어요. 제목도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재능이 없어도 주제가 없어도 도서 블로그로 포스팅 3단 노출 3단계 비법 초보 블로거를 위한 솔루션 30분 완성 10일 챌린지 이렇게 좀 바꿨고 이게 지금 우리 박민서 대표님이 준비해 온 거를 제가 내용을 한번 봤어요. 일찍 주시니까 제가 내용까지 볼 여유가 있어서 내용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메인 키워드를 파악해라. 네 가지로 메인 키워드를 파악해라. 제가 지금 숫자를 자꾸 하나씩 넣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숫자를 넣을 때 사람들이 좀 더 주목하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사진 10장보다 직접 찍은 사진 1장. 글은 15, 500, 5. 이거는 박미서 대표님이 고치면 돼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뭐 글은 15분 이상 써야 된다. 500자 이상 써야 된다. 뭐 해시태그 뭐 이렇게 5개 이상 해야 된다. 그리고 밑에 보면 네이버 로직이란 이것이다 할 때 빼야 할 거, 더해야 할 거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도 보여드린 이유가 이 목차 하나 가지고도 대략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미서 대표님이 준비한 내용을 봤더니 빼야 할 거 내용을 한번 봤더니 금치거를 빼라고 설명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빼야 할 금치거 이렇게 썼어요. 더해야 할 거는 보니까 형태소라고 했는데 제가 형태소는 잘 모르긴 하지만 더해야 할 형태소 가장 중요한 거 뭐 이제 문맥이나 전체 주제와 맞아야 되는데 제가 일치성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는 기술 해서 13만 유튜버가 1년에 120건이 있고 올해 기억에 남는 독서법 했는데 내용을 아예 정독 금지, 목차 선별 체크 정리 이렇게 해놨고 직접 찍지 않아도 뭐 하는 거 빠르게 포스팅 작성할 수 있는 템플릿 활용 방법을 템플릿 활용해서 3배 빠른 포스팅을 이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했던 것들을 얘를 날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좀 들어가주면 사실 이렇게만 돼도 이제 내가 강의를 뭐를 해야 될지 너무나 명확하게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좋은 건 또 있습니다. 만약에 강의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 싶으면 세배 빠른 템플릿 활용해서 3배 빠른 포스팅 하기가 여러분 핵심 소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 이게 지금 여기는 핵심 메시지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려면 요거를 빼서 소주제로 삼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걸 하기에 따라서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4가지로 매운 키워드 파악해라. 이거 자체 가지고도 소주제 하나 한 30분 강의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이거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강의를 아주 유연성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박미서 대표님 준비한 내용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포스팅에서 필수 요인은 이것이다. 여기는 제가 안 고쳤어요. 여기만 고치느라고. 그러면 이거 그냥 빼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원래는 이거 다음에
박미서 대표님 바로 이걸로 나왔어요. 네 가지로 메인 키 이거 보고 제가 여기 네 가지 메인 키워드 파가라 쓴 거예요. 이거 보고 제목 키워드, 본문, 태그, 검색량 이걸로 하라고 나왔어요. 두 번째 거 메인 키워드 하나 더 넣어줘도 좋아요. 어떤 도구를 활용해라. 그 다음에 사진 어떻게 해라. 사진에서 또 설명을 해주고 글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할 때 한 가지 설명드렸죠. 요거 다음에 나와주면 좋은 거. 바로 이거죠. 포스팅 필수 요인. 포스팅 필수 요소를 여기다 그냥 필수 요소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거의 차이. 포스팅 핵심 필수 요소 모르면은 백날 하고 일일 일포하고 열심히 해도 노출이 안 됩니다. 잡블로거가 될 수, 우리 박미서 대표님 하는 잡블로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좀 하시니까. 근데 이 필수 요소를 알고 하면은 여러분 짧은 시간에 전문성 인정받아서 전문 블로그로 브랜딩할 수 있어요. 그래 이런 거를 뭘로 보여줘요?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필수 요소 안 지킨 블로그 사진 하나, 필수 요소 지킨 거 하나 보여주면서 그 차이를 설명을 딱 해주면 여기에서 뭐를 주는 거냐면 일, 요거의 중요성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여기 보면 일의 중요성 이게 뭐냐면 소주제 일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주는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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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근데 여기에서 이게 끝났으면 소주제 1이 끝나면 이제 바로 소주제 2로 넘어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에는 그 표현을 안 했는데 혹시 괜찮으면 아까 명언 있었잖아요. 여기에 중요성 핵심 메시지 쭉 쭈루루 하고 안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로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다가 이런 명언 하나 딱 넣어줘. 이건 아까 그거 제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여기다. 예를 들면 이러한 식으로 명언 하나 넣어주고 여러분 필수 요소로 핵심된 브랜드는 여러분의 블로그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블로그를 가장 빠르게 최고의 블로그를 이끌어주는 길입니다 하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메시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가요. 그럼 두 번째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원래는 제가 바로 핵심 메시지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빼야 할 금치거. 빼야 할 금치거. 두 번째는 더해야 할 성태소.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치성.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늘 하나 더 한다는 거는 여기에서 요거 나오기 전에 이 사이에 소주제 2의 중요성을 한번 더 건드려주고 가자라는 거야. 이거를 사례로 해주세요. 무조건 중요성은. 그리고 나서 내용이 들어가요. 그럼 3까지 끝나면 바로 세 번째 소주제가 나오는데 가기 전에 뭐가 들어오면 좋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느낌을 하나 줘라. 왜? 사람들은 시작과 끝을 모르고 계속 흘러가면은 언젠가 집중력이 좀 흐려져요. 그런데 자 지금 시작, 끝 되면은 그때마다 주의가 환기가 됩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이런 시작과 새로운 거 시작하네 하면 나도 모르게 집중이 좀 더해요. 이 작은 차이가 청중의 집중력을 더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얘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핵심 메시지 1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면 좋아요? 소주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사례로 설명을 한번 해주면 좋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여기까지 하는 거 하려면 제가 강의를 차수를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차수가 하나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요. 그리고 여기 세 개 했어요. 세 개 했으면 또 뭐예요? 세 번째 소주제 끝나면 여기도 마무리 하나 딱 하면 본론 끝.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세 개를 다 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결론 첫 화면도 저는 똑같은 걸 우리 지금 박미서 대표님이 잘 썼어요. 여기에 네모칸에서 퀴즈식으로 정리해 주는 것도 좋아요. 어떻든 이렇게 이제 결론 화면이에요. 이게 세 번째 소주제 끝나고 이게 뭐냐. 지금 박미서 대표님이
제가 준 템플릿을 100% 활용 응용을 너무 잘하셨어요. 갖다 넣기만 해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를 때는 자꾸 내 걸로 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런 게 넣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넣으면은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다시 돌아가서 네, 화면 다시 하나 열을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본론이 끝난 거예요. 공유 잠깐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본론이 끝난 거예요. 자, 서론, 끌어들이고 동기부여하기, 본론, 이해시키고 기억시키기, 결론, 감동시키고 행동 이끌어내기. 그리고 나서 서론에서 신뢰감, 강사와 내용, 공감대 형성 게임이나 에피소드로 해라. 기대감을 줘라. 나쁜 사례, 좋은 사례, 논리적 근거로 줘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론, 핵심 메시지 1, 2, 3이 있는데 그게 여기라는 거죠. 1, 2, 3. 소주제 하나마다 핵심 메시지가 3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이 그림만 머릿속에 넣어요. 그런데 봤더니 위아래 중요성과 마무리. 이건 뭐냐면 이 하나가 끝났다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이게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있어요. 그럼 핵심 메시지가 소주제 1, 2, 3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강의할 때 그것도 고민해야 돼요. 소주제 1을 1과 2의 순서의 차이가 있을까요? 1, 2, 3 순서 나열할 때. 그냥 막 내키는 대로 나열할까요? 어떤 순서로 나열하면 좋죠? 자, 이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간 순으로 나열할 수도 있고요. 쉬운 것부터 나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쉬운 거와 어려운 거 있을 때는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부터 하는 게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할 때 그런 어떤 논리적 배열, 선정을 할 때도 이 중에서 과연 어떤 걸 선정할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건 누굴 대상으로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걸 가지고 내가 이번에 90분 강의할지 2시간 강의할지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다 쓰려고 욕심 절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할 때 그리고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 시각화해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죠. 중요성은 무조건 사례로 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례와 통계 이런 것들. 핵심 메시지는 여기 있죠. 구체적 하우투. 구체적인 방법. 이게 이제 스마트 제시라고 하는데 스마트 제시에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숫자를 쓰는 것. 뭐 구체적으로 하는 것, 뭐 이렇게 5분 이러한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걸 제가 동시에 요구했을 때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단 한 가지가 똑같이 떠오르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좋다. 물론 모든 게 그럴 수는 없어요. 가능한.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똑같이 일치하게 들릴까? 이러면 제 강의가 명확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 3개를 열심히 했더니 경청이 됐어요. 칭찬하는 핵심 메시지 열심히 했으니 칭찬이 됐어요. 배려 3개 열심히 했더니 배려가 됐어요. 소주제 3개 열심히 했더니 오늘 주제가 달성이 됐어요. 이런 구조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의를 만들 때 이런 프레임을 잡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내 강의를 가지고